이제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4위와 8위가 나왔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했던 한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 4명으로 추려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호남에서 첫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후보들끼리도 치고받았습니다만 주된 얘기는 이재명 후보 공격에 집중됐습니다. 저희가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성남 대장동 비리 사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깨끗한 홍준표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 당장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 이재명 무기가 대장동 로켓 발사대에 지금 막 장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지금쯤 구속 수사되어야 할 사람이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격을 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자, 구치소인가 감옥인가로 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도 확신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로 보면 뇌물로 볼 수 있고 저는 배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악하고 예? 그 뻔뻔한 사람이 그런 흔적을 남겨놨겠습니까? 흔적이 안 남아도 검사가 그 정도는 윤석열 총장인 것 같으면 벌써 밝혔을 건데. 어제 TV 토론의 주된 얘기가 이재명이었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재명 지사를 잡겠다 한 목소리 이제 이 공격이 좀 시작이 된 겁니까? 물론 이제 그 경선 전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자신감들이 충만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예. 첫째는 이제 그 어떤 여론을 봐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요.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을 이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4명의 그 후보가 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마지막 날 3차 국민 경선에서 이제 그 충격적인 이낙연 후보의 그 반도 안 되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중도층의 민심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중도 확장에 큰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4분의 후보가 다 내가 나가면 이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제 공교롭게도 4분 중에 3분이 전부 이게 검사 출신입니다. 원래는 이게 포도대장이죠. 검사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 지사 뭐 구속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그 강공을 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어제 4명이 한 첫 TV 토론이었잖아요. 원희룡 전 지사가 이재명 후보의 호남 공약을 보고한지 하는 질문에 각 후보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 호남권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공약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똑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들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호남에 오면서 이재명 공약도 안 읽고 오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예, 홍 후보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난 본 일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워낙 황당하고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본선에 가서 보면 됩니다. 그거 보고 익히는데 하루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판단하실 거고요. 별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나중에 보면 된다는 게 홍준표 의원의 얘기인데요. 근데 장해찬 평론가님, 일단 이재명 저격수를 다 자처하는 것도 자처하는 거고 내가 이재명을 잡겠다는 이유, 근간에는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가 양자대로에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이런 자신감도 밑바닥에 깔린 겁니까? 네, 그러나 이 여론조사라는 건 특정 이 조사 기관의 결과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추이와 추세 그리고 조사 방식을 다각화해서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점점 불거지면서 이재명 지사의 기세가 예전만 못하다.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은 여야를 막론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권 경선에서도 저는 앞으로 토론이 또 1대1 맞수 토론도 남아 있습니다만 야권 후보들끼리 서로를 지나치게 공격하고 비방하고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어마무시한 부동산 게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잘 파헤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드러내는데 다른 후보들의 전략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경선을 지켜보는 많은 무당층, 중도층 국민들도 누가 과연 이재명 지사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발본색원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방지하겠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시국, 이런 국면에서 만약 야권 후보들끼리 서로를 향한 비방이나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고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면 오히려 검증이라는 핑계로 그런 네거티브라는 후보들이 국민들로부터 점수를 깎아 먹을 수 있고, 그런 시간에 내가 이재명 잡는 적임자다, 꽝 잡는 매다, 이런 전략으로 꿋꿋하게 이재명 지사를 노리고 나아가는 후보들이 의외의 득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